425세대 신축 아파트에서 딱 한 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424세대는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분양률 0.2%.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다음으로 비쌌던 제주 부동산이 지금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가 된 이유, 그리고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98%라는 숫자 때문이거든요. 현재 제주도 아파트 경매 매각률은 19%입니다. 전국 평균 6%의 3배가 넘는 수치죠. 2016년에는 25%씩 집값이 오르며 땅 한 평 없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왔던 제주도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놀랄 만한 사실이 있어요. 제주도에 유입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금의 98%가 단일 국가에서 온 돈이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었어요. 10년간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오직 중국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계속 보시면 왜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애초에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0년 2월 정부는 제주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했습니다. 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죠.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로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었어요.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자들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말이죠. 왜 중국인들만 제주도에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접근성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땅이었거든요. 베이징에서 2시간, 상하이에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었어요. 2010년 전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외 투자처를 찾던 중국 부자들에게 제주도는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위안화 강세로 한국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졌죠. 세 번째는 영주권이라는 당근이었습니다. 5억 원이면 한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중국 부유층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했어요. 자녀 교육과 미래 거주지 확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 거죠.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했던 신화월드가 부활한 거예요. 중국 복성그룹이 인수하면서 2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쇼핑몰까지 갖춘 복합 리조트가 제주도 중문에 들어선 거죠. 2008년 흉물로 방치됐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시아 최대급 리조트로 변신한 겁니다. 38층 높이의 드림타워도 중국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면서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했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들어서면서 제주도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2015년 기준으로 건설업이 제주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했습니다. 전국 평균 5%와 비교하면 무려 6배가 넘는 수치예요. 한 지역 경제가 단일 산업에, 그것도 외국 자본에 이토록 의존하게 된 건 한국 경제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33%라는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오시나요? 건설업. 하나가 제주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좌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건설업의 98%가 중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때부터 전국적인 제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자본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열풍이 제주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살이 열풍이었습니다. 삼시세끼, 효린의 민박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주 이주 생활을 로맨틱하게 그려내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폭발했어요. 삼다도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자는 로망이 확산됐죠. 실제 숫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10년 연간 10,000명 수준이던 제주 이주민이 2016년에는 2만 8천 명으로 급증했어요.
6년 만에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죠. 이들 대부분이 집을 사야 했으니 부동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학교 열풍이었습니다. 2011년 영국 명문 NLCS 제주 캠퍼스, 2012년 KIS 제주가 개교하면서 교육 이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어요. 서울, 강남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명목으로 제주도 부동산을 대거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받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었죠. 국제 학교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했습니다. 월 전세 400만 원대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서울, 강남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교육 때문에 온 가족이 제주로 이주하는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과열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2공항 호재였습니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투기 세력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성산읍 일대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여러분 지역에도 이런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 땅 한 평 없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 못지않은 투기 광풍이 제주도 전체를 휩쓸었어요. 그 결과 2016년 제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었죠. 1년에 집값이 4분의 1씩 오르는 미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인 2017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7년 3월 7일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정식 배치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시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섰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관광 금지령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85% 급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2016년 826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2017년에는 131만 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하루아침에 700만 명이 사라진 거죠. 제주도 곳곳이 폐허가 되겠습니다. 중문 면세점 매출이 70% 급감했고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던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관광 가이드들은 일감이 없어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 가동률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평상시 80, 90%를 유지하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제주도 관광업이 하루아침에 붕괴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98%라는 그 숫자 때문이었어요.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도 동시에 급감했어요. 2016년 3천억 원이던 중국인 부동산 투자가 2017년에는 800억 원으로 75% 줄어들었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의 98%를 의존하던 그 중국 자본이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건설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현장들이 속출했어요. 제주 경제 성장의 33%를 책임지던 건설업이 하루아침에 멈춰선 거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했습니다. 분양사무소는 텅 비었고 건설업체들은 자금난에 허덕였어요. 일부 업체들은 부도를 피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관광업이 완전히 붕괴됐어요. 국경이 봉쇄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아예 제로가 됐고 국내 관광객마저 제주도를 찾지 않게 됐습니다. 제주행 항공편이 대폭 감축됐고 호텔들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어요. 관광업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경매 물건은 급증했지만 매각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19%라는 참혹한 매각률이 나온 배경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425세대 중 1세대만 분양된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분양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던 제주도가 지금은 반값에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부동산 역사상 전례 없는 집단 몰락이 벌어진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공실률이 50%를 넘는 상가들이 부지기수예요.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도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단일 국가 자본 98%의 존이라는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채 단기 적성장에만 매몰된 결과 제주도는 한국 경제 사상 전례 없는 지역 경제 붕괴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다양성 없는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투기였던 겁니다. 리스크 분산 없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은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물론 제주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의 존도를 낮추고 관광업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죠. K 콘텐츠 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의료 관광 육성, 디지털 노마드 유치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인프라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제주도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도 비슷한 부동산 버블을 경험해 보신 적 있다면 그 경험담도 들려주세요.